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민 한자 TV입니다. 오늘 제 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이런 것들, 또 알아야 될 헌법에 나오는 한자들, 이제 헌법을 정확히 알지 않은 때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국회 부분, 1장은 총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은 국회 부분입니다. 53조에서 60조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53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자들이 국회, 의결, 법률안, 정부,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이런 게 나오는데 1장 헌법 1장을 53조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항을 보겠습니다. 53조 2항. 여기 법률안 이의 대통령 제1항 기간 내 이의서 국회 환부 제의 요구 국회 폐회 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53조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권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어요. 국회 제의 요구권이 있답니다. 제의 다시 심을 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하여튼 거부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는데 법률적인 헌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거부권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53조 3항 대통령 법률안 일부 대 법률안 수정 제의 요구 그다음에 엑스페리인데 이건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제의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걸 붙여놨어요. 자, 53조 3항에 우리 헌법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안이 오면 법률안 전체를 공포하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그 두 가지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일부 이거는 싫다 일부 이거 바꿔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항 보겠습니다. 제의 요구 국회 제의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3분의 2 3분 2 이상 찬성 전 의결 법률안 법률 확정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의 요구를 하면은 다시 국회 심의를 거치죠. 3분의 2 이상 나오면은 그때는 제의 요구권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3분의 1을 찬성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음 53조 5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통령 제1항 기간 내 공포 제의 요구 법률안 법률 확정 글자가 이제 컸다 작았다 하는데 이거는 너무 똑같은 글씨를 써주면 좀 헛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글자를 좀 크기를 변형시켜 봤습니다. 제5항 헌법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면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3조 제6항 대통령 제4항 제5항 규정의 법률 지체 공포
제5항의 법률 확정 후 제4항의 확정 법률 정부 이송 5일 내 대통령 공포 국회의장 공포. 좀 긴데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대통령이 안 하면은 이건 확정된 법률이니까 국회의장이 한다. 그럼 이제 법률로 확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53조 7항을 보겠습니다. 53조 7항 법률 특별 규정 한 공포 20일 경과 효력 발생.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공포하고 20일 지나면 법률로 확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54조 1항을 보겠습니다. 국회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 이렇게 있어요.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돼야지 예산안이 승인이 되는 거죠. 60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예산안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자, 54조 2항 보겠습니다. 정부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회 제출 국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 54조 2항을 보겠습니다.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회계연도마다 그냥 매년이라는 얘기죠. 예산을 만들고 회계연도 9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때쯤 그러니까 6월이나 7월부터 예산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열리죠. 그럼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하고 나오는데, 자, 3항을 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예산안 의결 정부 국회 예산안 의결 목적 위 경비 전년도 예산 집행. 이렇게 나옵니다. 54조 3항을 읽으면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예산안이 여당하고 야당이 다툼으로 인해서 제 날짜에 의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다음에 사항들은 임시적인 조치로서 할 수가 있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1, 2, 3이 있는데 1번은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법률의 설치, 기관, 시설, 유지,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 54조 3항의 1번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준해서 집행하고, 또 3항 2번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해서 이거는 법률상으로 지출 의무의 이행. 법률상으로 이건 또 지출돼야 된다 하면 이제 그걸 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4조 3항에 3번도 있습니다. 예산 승인 사업 계속.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건 그 사업 계속성을 위해서 이건 돈이 쓰여져야 된다 하는 거는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5조 1항 회계연도 계속 지출 필요 정부 연한 정
계속비 국회 의결에서 55조 1항을 보겠습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55조 2항을 보겠습니다. 예비비, 총액, 국회 의결, 예비비, 지출, 차기 국회 승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55조 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승인을 얻어서 예비비 지출 그런 거 한다. 자, 56조로 가겠습니다. 56조 정부 예산 변경, 필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국회 제출 57조 5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그러죠.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 57조를 보겠습니다. 국회 정부 동의 정부 제출 지출 예산 각항 금액 증가 비목 설치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산 전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금액을 뭐 임의로 증가시키거나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괜찮은데 그 금액을 늘리면 안 됩니다. 또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목적 비목이라는 게 어떤 이제 구실을 삼아서 구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58조 보겠습니다. 국채 모집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 정부 국회 의결 5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라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라는 거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가 되죠. 국채를 모집하거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럴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보면 이제 한자어로 투성입니다. 뭐 우리 이 말의 한 70%가 한자어라는데 이 헌법을 보면 말이죠. 90%가 한자어라고 좀 보여집니다. 59조 보겠습니다. 조세, 종목, 세율, 법률, 정 요까지만 들어도 알겠죠. 59조 내용은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제 어떤 항목을 한다 하는 거는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런 거고 60조 오늘 공부할 마지막 조입니다. 자, 60조 제 1항을 보겠습니다. 국회 상호 원조 안전보장 조약 중요 국제 조직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 제약 조약 강화 조약 1항이 깁니다. 국가 국민 중대 재정적 부담 조약 또 하나 있습니다. 입법 상관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뭐 내용은 감을 잡으시겠죠. 60조 1항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제 요런 열거된 거, 요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해줘야지 그것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0조 2항을 보겠습니다. 국회 선전 포고 국군 외국 파견 외국 군대 대한민국 영역 주류
동의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국회 60조 2항을 보겠습니다.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나 국군이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하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에 군대 파견하는 거 우리나라 이제 월남도 파견하고 그 이후에 여러 번 파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 군대 대한민국 영향에서 주류된 동의권. 이게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주류라는 거는 주둔하고 유자는 머물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우리 여기에 오면은 국회 의결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